지금 나한테 소중한 게 어떤 건지 찾아가고 현재 내 옆에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뚜루 내 생애 최고의 49일이라는 영화고요. 실제 암 경험자분께서 본인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거를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이윤혁 씨와 관련된 영화고요. 이 뚜루라는 영화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영화죠. 네, 마지막 임종기까지의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새드 엔딩이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피엔딩이죠. 그거는 죽음이란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걸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이루어낸 어떤 가치와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혁 씨가 앓으셨다는 데스모플라스틱 스몰 라운드 셀 튜머는 암 중에서도 극히 드문 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암의 무서운 점은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 어딘가에서 생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계속 몸 어딘가에 계속 암 덩어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시작된 곳을 안다면 그거를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할 텐데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성될 때마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이윤혁 씨는 뚜르 드 프랑스에 참가하기 전까지 총 2차례의 개복 수술과 26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혁 씨가 결정을 한 건 그러면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서 뚜르 드 프랑스 완주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의료진들은 만류를 하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몸 안에서 계속 암은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르 드 프랑스 완주라는 목적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뚜르 드 프랑스를 완주해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제인 톰린슨이라는 영국 여성분 기억하시나요? 이분도 비교적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유방암을 진단받고 기본적으로 치료를 다 마치신 상황에서 30살이 넘어서 재발을 했고 그때 당시에 6개월 정도밖에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인생에서 좌절감을 갖지 않고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품고 그리고 실제로 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로 미 대륙을 횡단하는 업적까지 이루죠. 6개월을 살 거라고 했던 그분은 실제로 6년을 사셨고 그 이후에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윤혁 씨가 던지고자 하셨던 큰 메시지는 희망과 암 환자들을 위한 하나의 캠페인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고 있는 자신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절망 가운데서 삶의 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한 가치와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을 수용하는데 가장 큰 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나 희망이라는 것들은 꼭 거창한 게 있어야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우리 삶에 가까운 것들을 찾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에서의 역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 역시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더 큰 의미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그러면 이 결국 받아들임이라는 주제에서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는 거죠. 바꾸지 못할 과거, 그리고 고민해봤자 어차피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재 내 옆에 있는 거에 조금은 나의 생각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중한 게 어떤 건지 찾아가고, 그리고 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들. 때에 따라서는 이 불확실한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적어보는 것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바꾸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쓸데없이 가져가고 있구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이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현재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중요한 거를 찾아서 거기에 나의 생각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희망 역시도 물론 의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만에 하나 낮은 확률로라도의 건강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 직업적인 역할 역시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나누는 것에 있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음이라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 이 3가지가 우리가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일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이 정신종양학이라는 분야인데, 정신종양학 분야에서 어려운, 힘든, 저희 입장에서 힘든 부분은 이제 성인분들, 어른들한테는 이제 대화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화로 풀어내고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나은 측면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암이라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거를, 그 절망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로스 선생님이 인용을 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보내져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몸은 벗어버려도 좋아. 우리의 몸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누에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이란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몸을 놓아버리고 영혼을 해방시켜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신의 정원으로 돌아간단다. 아름다운 한 마리의 자유로운 나비처럼 말이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암 경험자분들에게 응원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5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